막막한 재수 생활 속에서 가장 궁금한 건 상위 1% 선배들은 실제로 어떻게 공부했을까 하는 점일 텐데요. 의학학 계열에 당당히 합격한 선배들이 후배 여러분을 위해 재수 생활 1년 동안의 과목별 공부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학습 방향을 잡는데 큰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재수 때는 소형 수학 미적분에서 좀 많이 틀려서 2등급을 받았었는데 왜 그런가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 개념 공부가 부족했던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는 개념이라도 2번, 3번씩 계속 공부하여서 더 깊이 있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고 올해 수학에서 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어를 공부할 때에는 하루에 독서와 문학을 2-3지문씩 풀면서 미흡한 부분들을 고치고 저만의 독서 방법을 확립하려고 하였고, 선택 과목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였는데 언어와 매체는 문제풀이만큼 개념도 중요하다 생각하여 개념과 기출을 반반 정도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공부할 때에는 제가 재수 경험을 바탕으로 배웠던 개념으로 먼저 정리를 한번 한 뒤에 개념 공부를 빠르게 훑으면서 지나가면서 제가 알고 있던 개념과 몰랐던 개념을 정리하면서 풀었고, 파이널 시즌이 다가왔을 때는 고난도 문제와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제가 미흡한 부분이나 아니면 잘못 해석한 부분들을 오답노트에 적으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는 영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영단어를 공부하였고, 또 막바지에는 영어 실전 모의고사를 매일 한 지문씩 풀면서 영어를 풀 때 중요한 시간 관리 감각을 숙달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리고 과학 탐구 공부를 할 때에는 다른 반수생들처럼 인강 강사의 커리큘럼을 타면서 은석 선생님들과의 도움을 통해서 개념, 기출, 엔제, 실전 모의고사 순서대로 차근차근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 개념과 문제풀이만큼이나 제가 본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답노트를 매일매일 틀리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작성하여 나중에 다시 보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과학 탐구를 그 전에는 엄청 못 쳤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초부터 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시중에 있는 많은 교재들을 풀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어와 영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풀기만 하면 해독 능력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정말로 큰 착각입니다. 국어와 영어는 인강, 커리큘럼, 선생님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글자 하나하나에 있는 출제자의 의도와 출제자의 생각을 빨아먹는다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해석을 하면서 모르는 것이 생긴다면 시험지가 더러워지는 한이 있어도 그 해석을 아래에 작성해보아야 하고,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접두사와 접미사로 분리해서 그 뜻을 유추해보기도 해야 되고, 비유적인 의미의 문장이 있다면 그림을 그리는 등으로 구체화시켜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시간을 재면서 모의고사를 푸는 건 역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였는데요. 국어와 영어는 자신의 해독 스킬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실전에서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느냐가 중요한, 즉 실전 감각이 가장 중요한 과목들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것은 대동학원과 은석학원의 월간 2회씩 응시되어지는 모의고사, 그리고 주간평가, 월간평가와 일간평가 커리큘럼 등을 통해서 이를 잘 따라와 준다면 해당 부분을 걱정 없이 수험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인강에 의존해서 수학을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한 선생님 인강을 듣다 보면 그 선생님 풀이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시야도 되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못한 것도 있었고, 재수 상수 때 공부를 할 때는 기숙학원 안에서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서 자율적으로 다른 문제를 찾아서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직전 때까지 실전 훈련을 많이 하지 못한 채 수능을 치르러 갔기 때문에 수능 성적도 당연히 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수 때는 이 은석학원에 와가지고 수학을 위주로 시간표가 짜여져 있어서 수학 공부도 훨씬 더 많이 했었고, 그리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배영식 선생님과 이희택 선생님께서는 다양한 풀이도 보여주시고, 수능 하루 직전까지도 문제를 풀게 하실 만큼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학을 1등급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국어 탐구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과목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기출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출을 거의 외우다시피 공부를 했고, 또 까먹었다 싶으면 또다시 기출을 공부하는 등
저는 기출을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수학과 과학 탐구 과목이 성적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그 비결 중 하나는 인강 위주의 공부에서 실강 위주의 공부로 전환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고3과 재수생활 때 인강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요. 인강을 듣다 보니까 앉아있는 시간만 늘어나고 인강을 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온전히 그 영상에 있는 내용 전부가 제 것이 된다는 착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수를 시작할 때에는 그 점을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인강을 아예 듣지 않고 학원 내에 있는 선생님들 수업을 들으면서 온전히 제 풀이목을 찾아가는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재수할 때는 기출 공부를 진짜 안 했는데, 그래서 삼수할 때는 기출의 분석을 진짜 열심히 하고 평가원의 출제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런 지문을 하나하나 따서 읽어보고 그게 뭘 요구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보고 그냥 푸는 게 아니고 순서를 적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일 제가 도움을 많이 얻은 시스템은 은석학원에서 인강을 듣고 나서 인강 청취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것에 아주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2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하였는데, 첫 번째는 그 인강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내용을 필기하고 그 다음에 노트로 그것을 옮겨가면서 단기 기억으로 저장되었던 것을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2번째 방법은 그냥 인강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적지 않고 인강이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백지 상태를 펼쳐놓은 상태에서 제가 뭘 공부를 했는지를 적어보고 거기서 인강이랑 비교해보면서 제가 뭘 놓쳤고 뭘 얻었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큰 도움을 얻었고, 그래서 후배님들한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인강 청취 보고서입니다. 은석학원에서는 시험을 되게 많이 치는데요. 저는 항상 그 시험을 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 모의고사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보면서 그날의 감정을 생생하게 적으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올바른지 그런 행동을 제가 한번 되짚어봤어요. 그래서 그날 일기를 적으면서 예를 들어서 국어 과목은 그 막히는 게 있으면 잠정적으로 답을 하나 체크해놓고 가야 되는데, 수학을 칠 때는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답을 안 정하고 바로 넘어가고 딴 문제를 풀다가 다 풀고 돌아오면 이게 다시 답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저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거는 제가 작년에 국어를 굉장히 망쳤어요. 그때는 국어가 그렇게까지 어려울 줄 모르고 또 그 컨디션이 엄청 중요한 과목인지 모르고 아침에 주로 자고 그 후에 국어를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침에 국어를 꼭 모의고사 하나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보는 과목이다 보니 주로 컨디션이 제 100% 발휘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면은 국어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저는 단어가 조금 약해서 단어를 위주로 공부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면조례나 또 아니면 쉬는 시간, 그리고 어디 이동할 때 이럴 때 단어장을 꼭 챙겨가서 그때 그러한 시간을 따로 내지 않고 틈틈이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제를 한 번 풀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정말로 이것을 알아서 푼 건지, 그리고 또 틀렸을 때 틀리고 다시 복습해도 그것을 제대로 익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여러 번 풀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탐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신유형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신유형 대비를 위해 여러 가지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사설에서 내주는 문제까지 다양하게 섭렵해서 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3 때는 수능에서 4등급도 받았고 원래 3등급 정도 나오는 성적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재수를 시작하고 수학에서는 개념부터 다시 잡아보자 해서 개념책을 미적분 1부터 시작해서 다 구입을 한 다음에 정독을 한 2번에서 3번 정도를 하고 어려운 문제보다는 기출에 좀 집중을 해서 기출도
한 문제집 3번 정도 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6월달에는 2등급까지 올렸었고 그 뒤로는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으로 수능 때까지 공부를 해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플래너를 매일 적고 이제 매일 끝내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주로 플래너 작성은 그 전날에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하루 동안에 한 것 중에 부족한 거를 이제 딱 그날에 기록을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날 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약간 성취감 같은 걸 느껴서 그것도 이제 재수하는 데 많이 도움도 되었고 이게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막 아프고 그런 일이 없으면 거의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아마 최소 95% 이상은 거의 완벽하게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현역 때에는 내신 준비와 수능 대비를 병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고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역 때 수능과 내신을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수능을 대하는 자세나 수능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일찍 1월 1일에 해석학원에 입소하여서 수능에 대한 기초 개념을 다지고자 남들보다 먼저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전에는 담임 선생님인 배경지 선생님께서 강점 과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본 게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인 수학과 과학 탐구 과목이었고 그 두 과목을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지정하였습니다. 그 두 과목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공부 방법으로는 EBS 연계 교재와 기출문제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주신 프린트물을 열심히 풀었습니다. 부모 전에는 수학과 과학탐구의 성적을 많이 높여두었기 때문에 남은 두 과목인 국어와 영어 성적을 높이는 것에 치중하였습니다. 제가 기출문제는 많이 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풀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엔제를 풀었습니다. 수학 엔제를 가장 많이 풀었는데 15건 정도 푼 정도로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구모 후에는 수능에 대해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수능 당일에 본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 오후 중에는 수업을 듣거나 일과를 하여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야간 시간에 교실에 가서 국어, 영어, 수학, 모의고사를 풀면서 수능에 대한 실전 감각을 익혔습니다. 그 결과 저는 제 실력을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되어서 수능 당일에도 자신감 있게 들어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국어 과목에서는 시대인재 컨텐츠로 수업을 해주시는 은석학원의 이봉규 선생님과 최민호 선생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EBS 인강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3학년 때보다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학 과목 같은 경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수능 수학은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깨지 못하는 벽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 4월에 엄청난 폭의 점수 상승을 거치면서 은석학원의 백영식 선생님과 이기택 선생님이 제가 깨지 못하던 수학의 벽을 깨는데 도움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 저는 다른 인강을 듣지 않고 오로지 은석학원의 김정훈 선생님 수업만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역 때부터 80점대 후반에 머물러 있었던 점수가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게 되면서 영어를 어떻게 읽어나가면 되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탐구 과목에서는 은석학원에서 생명과학은 박시현 선생님, 지구과학은 박근호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두 선생님 다 탐구를 실무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을 하시면서도 개념 복습을 놓치지 않고 잡아주셔서 좋았습니다. 탐구는 특히 실전 감각이 중요한 만큼 실전 모의고사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과목인데 두 분 다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아 주셔서 저한테 더욱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